안녕하세요.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이네요.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정시가 안 좋은 걸 보니 경제가 어렵겠다 싶습니다. 혈육값은 천정부지고요. 물가는 오르고 대출금 이자도 오릅니다. 월급은 동결일 텐데요. 자영업자 겨울이 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히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세럼TV입니다. 오늘은 어로 과실과 재해, 상해 보험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사로부터 치료받던 중에 심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지요. 이때 일반 소비자는 병원과 의사를 이기기 어렵죠. 일반인인 피의자가 전문가의 영역에 있는 전문가의 과실이 있다고 입증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죠. 의사는 그러죠. 최선을 다했지만 불가항력이었고 불가피하다는 얘기를 하지요. 한편 이 환자와 망인이 억울하게 되었는데 치료받기 전에는 멀쩡하던 사람이 그 수술 후에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게 되어 그 재해 상해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재해 상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거절하지요. 이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한 번 완전한 멘붕이 오게 되지요. 오늘 해당 경우에 보험 약관과 사례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내용이 긴데요. 두 번에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주제는 어로 과실 사고와 재해, 상해 인정 여부에 대한 얘기고요. 어로 사고가 나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말씀은 드렸고요. 그런데 분명한 의료사고, 예컨대 왼다리를 절단해야 되는데 의사가 오른다리를 절단했다든지 라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의료과실 사고가 분명하죠. 하지만 의료과실 사고는 이 예와는 다르게 조금 더 복잡하게 나죠. 이런 경우 병원과 그 일반인이 소송을 하게 될 텐데 일반 소비자가 이기기 어렵죠. 의사는 그러죠. 최선을 다했지만 불행한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 소비자는 입증하기 어려우니 재판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환자가 그 망인이 가입한 개인 생명보험, 상해보험에서 재해 상해보험 청구하게 될 텐데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사의 의료 과실로 환자가 재난을 입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의료 과실은 의사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과실이라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래도 수술하시겠냐? 라고 하는 환자의 생명에 대한 선택권을 줬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수술하기 전에 환자가 작성하는 수술 동의서 작성과는 조금 포인트가 다른 영역이기도 합니다. 판사들도 그런 포인트로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의사는
의사는 의사배상 책임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고요. 환자 입장에서는 재해상해 후유장애보험금 또는 재해상해 사망보험금 또는 재해상해 수술급여금에 가입한다 하겠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 보면 의료사고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의료 혜택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예상외로 발생한 악결과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 중립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의료과실은 의료를 행할 때 업무상 주요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편 보험약관에서는 생명보험약관과 손해보험약관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생명보험약관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과적 치료 중에 환자의 재난, 의료사고죠. 치료 중에 환자의 재난 중에 진료기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고를 재해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응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내과적 처치를 재해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이 수술 주치의가 수술에 관한 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갖다가 이렇게 보험용으로 풀어 놓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한편 생명보험에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재해 중에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그러니까 의료사고지요.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에 진료기간에 고의 과실이 없는 사고는 이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손해보험에서는 상해의 개념을 급격하고 우연하고 외래의 보험사고를 상해라고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를 해놨고요. 특이한 것은 2010년 4월 이후에 손해보험에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중에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중 조항, 이 그 밖의 의료처치 중 사고는 상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조항을 폐지한 부분을 갖다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의료사고를 4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보는데요. 오늘 그 4가지 유형 중 2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재해를 입은 환자인 피보험자가 수술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와 의료과실 없이 사망, 장애를 입은 경우에 대한 이야기 2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상해 재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수술 과정 중에서 의료과실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당연히 재해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재해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되어야 한다 하겠습니다. 한편 재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수술 과정 중에서 의료과실 없이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에 우리 법원은 상해재해 후유장애 보험금과 상해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 가합의 4797 사건에서 식사 중에 생선가시가 목구멍에 박혀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구강마취 중에 정신경련을 일으키면서 환자가 그 후에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환자와 병원과의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의료과실이 없다라고 설시를
하였던 사안인데요. 이에 보험회사는 생선가시가 박힌 것과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은 인과관계가 없으니 치료비만 보상하고 장애 보상금은 지급 거절했던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어떻게 보았느냐 하니까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가 치료 중에 어로사고로, 그러니까 어로과실 없는 어로사고로 정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정상으로 확대된 경우에는 이 최초의 생선가시가 목구멍에 박혔던 이 최초의 사고와 확대된 사고, 식물인간이 된 사고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결하면서 장애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